자, 오늘도 뜨거운 이슈를 시원하게 풀어봅니다. 킹스맨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자, 오늘도 민주당사 압수수색 또 영장 청구 얘기까지 또 윤석열 대통령 SPC 경위 파악 지시 부분 또 국민의힘 당협 재정비 얘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먼저 지금 민주당사 압수수색 관련해서 김용 이제 부위원장이죠. 네.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밤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요. 네. 그 구속영장 청구가 된 원인은 뭐 이미 알려진 것처럼 그 한창 대선 경선 준비가 이제 진행되던 작년 4월부터 8월 사이에 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 뭐 이런 사람에게 요구를 해가지고 불법 정치자금 8억 4,700만 원 정도를 수수했다라는 게 기본적인 사실이고요. 지금 검찰은 이 자금이 이재명 당시 경선 후보의 어떤 정치자금에 사용된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고, 반대로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았다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그럼 어찌 보면 좀 뭐 어렵다기보다는 8억 이상의 돈이 정치 자금으로 흘러갔다 이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이 내용이 급물살을 탄 것이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제 관련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제 이제 JTBC 단독 보도를 보면은 돈을 전달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되고 있는 남욱 전 변호사, 뭐 변호사는 현직이겠죠? 네. 남욱 변호사도 이와 뭐 거의 같은 내용의 진술을 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런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뭐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천하람 위원장 또 변호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기본적으로는 조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범죄의 중대성과 이제 그 어떤 증거인멸 내지는 도주 가능성, 이렇게 두 가지를 크게 봐야 되는데, 이게 8억 원의 정치자금 수수했다라는 건 일단 범죄가 혐의 자체가 굉장히 중대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뭐 증거가 얼마나 수집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이제 체포영장까지 기존에 이미 법원에 의해서 발부됐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꽤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만약에 이제 구속이 된다 그러면 이 검찰의 칼끝이 여기서 머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향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제 경선 뭐 정치 자금으로 쓰였던 게 아니냐라고 이미 이거를 포커스를 잡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설령 김용 부원장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당시 알려졌느냐, 즉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인식 내지는 지시했느냐, 이게 또 하나의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자, 어제 대검 상대로 국감이 원래 진행이 됐었는데 민주당에서 법사위 보이콧을 했습니다. 뭐 그러다가 또 국민의힘 단독 개회를 했는데요. 좀 아수라장이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어제 현장 상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본회의에서 국정감사 실시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현황을 중심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극단적인 국정운영, 의회운영 그만하십시오. 어떻게 똑같이 그러십니까? 질문하면 될 거 아니야? 질문하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얘기를 총장한테 하세요. 가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검찰이 지금 김용 부원장 정격 어떻게 체포 또 정격 민주당사 압수수색 이 부분이 아마 민주당이 상당히 반발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야당 탄압이라 하면서 국감 보이콧을 했습니다. 네, 방금 이제 들은 목소리 중에 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이 이 독단적으로 이렇게 운영하지 마라, 어떻게 똑같이 그러십니까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똑같이 그러십니까라는 말이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죠? 이제 약간 이제 서로 여야의 위원장, 그러니까 사회권이 공수교대될 때마다 약간 파행의 책임을 서로에게 묻는, 그리고 이제 사회 보는 사람이 이럴 수 있냐라고 하는 게 이제 항상 이렇게 단골처럼 나오는 건데, 사회. 저는 그거보다도 이게 내로남불이라는 게 이게 참 심각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저의 비호감이나 뭐 이 상황의 심각성 이런 거 다 떼놓고 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솔직히 이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야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더 훨씬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법원 입장에서도. 법원도 그렇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내로남불 논란이 나오고 저희 당에서도 뭐 예를 들면 당사 수색은
좀 신중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잘 못하는 게 과거에 1년 전쯤이죠. 고발사주 의혹 때 김웅 의원 의원실 압수수색이 됐을 때 또 저희는 똑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니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어떻게 할수 사무실에 있느냐. 대해서 예. 이렇게 압수수색 쉽게 해도 되는 거냐라고 했는데 그때는 또 민주당에서 아이 무슨 소리냐 혐의가 있으면 뭐 성역이 어디 있냐 뭐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뭐 협조해라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서로에 대한 악의가 워낙 크다 보니까 계속 이 뭔가 악순환처럼 내로남불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 뭐 현재로서는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아니 뭐 영장 똑같이 나왔는데 네. 응해라 이런 입장을 지금 보이고 근데 있습니다. 지금 말했던 그 부분인데요. 지금 국감을 뭐 그 전에는 서울중앙지검 국감이 있었고요. 체포 이후 압수수색 이후에 대검 국감이 있습니다. 국감을 하루 앞두고 당사를 일단 압수수색을 하는데 내용을 보면 김용 부원장이 상근이 아니에요. 비상근이다가 뭐 얘기에 따르면 3일 정도 1시간씩 3번 갖고 책상도 지금 없다라고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압수수색 굳이 할 이유가 있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단 뭐 몇 가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네. 서울중앙지검 국감을 앞두고 바로 체포영장이 나왔기 때문에 한 두 가지 정도 해석이 나왔죠. 아니, 너무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 반대로 네. 아니 중앙지검 국감을 하는 시기에 체포영장 할 정도면 이거 혐의 입증에 꽤 자신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왔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검 국감을 하는 중에 이제 이렇게 당사 수색을 했는데 이게 여기에 대해서 검찰 측 입장 그런 건 것 같습니다. 이게 당사 전체를 수색하는 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김용 부원장과 관련이 있는 그러니까 컴퓨터와 그 해당 자리에 대해서만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쉽게 얘기해서 이게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뭐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는 냉정히 말해 좀 열어봐야 아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냥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 쪽 입장만 믿고 그냥 돌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게 검찰 쪽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대통령 얘기도 나왔습니다. 뭐 언론을 통해서 알았고 이 검찰 수사 챙길 정도로 한가지 않다. 그러면서 예전에 검언유착 의혹 채널A 압수수색 그 얘기를 또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네. 예를 들면 제가 이 사건 굉장히 열심히 지켜보고 있고 옆에 이제 팝콘 사놓고 제가 뭐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그렇게 노를 얘기할 수는 없겠죠. 예, 시겠죠. 네. 그래서 아마 원론적인 얘기를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언론사를 압수수색했던 상황에 대해서는 아마도 뭐 성역이 없다. 그래서 뭐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 나온 이상은 뭐 해야 되지 않냐라는 취지로 뭐 얘기한 걸로 해석이 됩니다. 자,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뭐 보이콧도 보이콧이지만 김건희 여사 수사를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이게 수사 상황이 야당하고 김건희 여사 수사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수사는 뭐 압수수색도 굉장히 많이 하고, 전격적으로 뭐 하고. 빛의 속도로 하고 예. 하는데 김건희 여사 수사는 왜 이렇게 진척이 없냐.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별로 동의하진 않지만 이런 주장이 국민들 사이에서는 꽤 많이 공감을 받은 걸로 저는 네, 해석이 네. 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전환점을 맞은 것이 김용 부원장에 대한 수사가 이제 유동규, 남욱 이런 사람들의 증언 이렇게 진술이 나오면서 이게 또 급물살을 탄 것이라 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좀 구체적인 진술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아니 왜 우리만 가지고 수사하냐라는 프레임이 국민들 공감을 받을 수 있을지는 요 이번 주말까지 여론의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찌 보면 이런 그 중요한 진술 증거가 나온 이상 이걸 수사 안 하는 것도 이상한 거 아니냐 그렇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술이 뭐 맞다 그러면 수사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네. 어쨌든 간에 영장 청구까지 또 영장 발부 여부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국민의힘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네. 며칠 전에 그 원외 당협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오찬 있었죠. 네. 위원장님도 가셨나요? 그럼요. 저도 가서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혹시 그 메시지 중에 어느 것을 잘 이렇게 귀에 와닿게 말씀하시던가요? 사실 그날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무난했습니다. 뭐 화기애애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실제로 뭐 민감할 만한 얘기 자체가 나오진 않았어요. 뭐 예를 네. 들면 당협위원장 뭐 어떤 교체 이런 거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거나 이런 게 없어서 그냥 선거 때 고생했고 앞으로도 우리 열심히 해서 국정 잘해서 뭐 우리나라 잘 해보자. 네. 뭐 이런 으쌰으쌰 분위기여가지고 저도 뭐 별로 이슈가 없이 오늘 끝나네라고 생각했는데. 네. 언론에 보도된 그 종북 주사파 발언이 아무래도 그날 있었던 얘기 중에는 좀 가장 귀를 사로잡는 얘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본인도 그걸 그때 느꼈습니까? 그럼요. 저도 이제 아. 제가 대통령 말씀에 집중 안 하고 있었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예, 예. 뭐 이렇게 그냥 이제 평범하게 듣고 있다가 종북 주사파 발언 나오길래 귀를 좀 쫑긋 세우고 그랬군요. 들었었죠. 네. 자, 당 내부적으로는 지금 당협위원회 재정비 작업을 두고 시끄러운 것 같은데
비대위에서 당무감사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조금 한 발 물러선 건가요? 아니면 계속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관리형 비대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정진석 비대위에서 네. 당협위원장들을 채우겠다. 더 나아가서 당협위원장들을 좀 교체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당내가 좀 어수선합니다. 그리고 네네. 이제 공개적으로 이게 과연 비대위에서 하는 게 맞는 거냐라는 비판들도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당장 지금 현재는 당무감사가 바로 개시된 상황은 아닙니다. 정진석 비대위의 판단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 오찬을 두고 대통령께서 정진석 비대위에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왔지만 네. 사실은 저도 뭐 이 통보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만은 꽤 예전에 잡혀있던 행사였거든요. 이미 잡힌 행사였다. 네, 게다가 그날도 이제 대통령께서 특별히 정진석 비대위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하시진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갈 건지 또 대통령의 의중은 어디 있는지 앞으로 조금 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당내 친윤 비윤 이게 확실히 개파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없어요. 네. 당협위 근데 뭐 줄서기 이런 얘기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협위원장이 이제 중요하니까 공천 네. 받는데. 그러니까 줄을 좀 더 열심히 서고 좀 덜 잘 못 서고 이런 사람들은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비윤이라고 할 만한 뭐 구심점 자체가 이렇게 많지 않고,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하나의 이제 어떤 아이콘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유승민 전 의원은 지금 현재는 원내에 계신 분은 아니거든요. 원내에 있죠. 그러니까 이제 원내에는 사실상 거의 고심점이 없는 것 아니냐, 대부분 다 친윤 아니냐 얘기가 뭐 나오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신윤핵관이라고 하는 윤상현 의원마저도 이거 지금 뭐 이렇게 당협위원장 하고 이런 거는 좀 아니지 않냐라고 그러니까 친윤 안에서도 분화된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뭐 전당대회 룰 막 함부로 뭐 7대 3인 거를 뭐 당원 100%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꼭 친윤 반윤으로 뭐 딱 정해진다기보다는 각자의 입장과 뭐 소신에 따라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혹시 당협위원장 인선할 때 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될 가능성?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통령께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까지 나오는 것도 봤을 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어느 정도는 대통령과 소통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정진석 비대위원장 가처분 신청 기각되면서 이제는 국회 부의장 자리가 공석이 돼버렸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거론됩니까? 네, 이제 5선에 김영선, 서병수, 정우택 의원 이 세 분이 많이 거론이 됩니다. 세 분 다 5선이에요. 5선이네요. 뭐 마이너스 3선 하고 이런 분도 계시는데 이제 5선 이런 건 대단한 거죠. 저도 마이너스 1선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각자 다 장단점이 있는 걸로 평가됩니다. 다 네. 5선이시고 뭐 서병수, 정우택 이런 분들은 광역단체장까지 하셨기 때문에 경험 면에서는 다들 뭐 엄청나시고요. 김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여성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수정당 최초의 여성 후보가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이분이 약점은 한 10년 정도 원외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공백이 좀 있고 이번에 재보궐로 새로 들어오신 들어왔으니까.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러지 않냐고. 서병수, 정우택 의원 두 분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각자 관록과 경험 뭐 이런 거 다 갖췄고 어느 정도 당내에 표심을 확보하느냐 이게 경쟁입니다. 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추대해주거나 하진 않을 것 같고 합의 경선할 추대는 거. 불가능합니까? 네, 경선할 것 같은데. 아. 원래 같으면 서병수 의원이 좀 더 유력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전반기 때 원래 본인이 부의장 할 수도 있었는데 정진석 부의장한테 양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양보한 서병수 거니까. 의원이 좀 더 연장자시거든요. 예. 그래서 좀 더 유리하지 않겠나 했는데 또 김영선 의원이 친윤 표심에서 좀 앞서 있다라는 평가도 있어가지고 뭐 지금 상황에서는 누구 한 명이 뭐 반드시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음은 SPC 제빵 공장 사망 사고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사망 사고 그 자체도 좀 문제지만 사고 처리도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고 원인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않는 상황인데 공장이 지금 새로 가동이 되고 있네요. 아니 이거 저는 보면서 네. 아니 이게 뭐 우리나라가 후진국도 아니고 이거 뭐 하는 건가 싶은 게 사고 나고 그 사고 난 그 반죽기에만 뭐 하얗게 뭐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그랬다고 둘러놓고 합니다. 예. 바로 옆에 있는 데서 다 똑같은 공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싶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노동청에서도 이게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해서 지금 뭔가 이렇게 진상 조사가 될 때까지 좀 작업 중지해라라는 명령을 내린 그런 상황입니다.
자, 대통령이 또 이거 관련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뭐 법도 또 제도도 이윤도 좋지만 최소한의 인간적 배려는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런 거 노동 현장에서 인간적 배려보다는 법이 좀 더 필요한 거 아닌가요? 아 그럼요. 이게 인간적인 배려보다는 사실은 이윤, 뭐 얼마나 네. 뭐 생산량을 늘리느냐 네. 이런 자본의 논리가 이렇게 더 앞설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기재부가 중대재해보호법을 시행령에 의해서 네. 완화하는 상황에서 이게 너무 좀 뭐랄까 내용 없는 말씀을 하신 것 아니냐라는 맨날 비판이 다르다 이 말인가요? 네네 예. 일부 있고요. 근데 이제 기재부 입장에서는 현재는 중대재해보호법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다. 네. 너무 형사처벌이 뭐 과도하고 뭐 이런저런 책임자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행령을 통해서 일부 구체화하고 일부 완화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여기에 대해서 명시적인 반대 입장을 내지 않으신 이상 결국 기재부 입장이 정부의 입장 아니냐라고 보는 해석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참 놀랍습니다. 이 빈소에 이 빵, 그 유명한 빵을 답례품으로 쓰라면서 갖다 줬더라고요. 이게 좀 많은 분들이 공분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요. 그러니까 그 SPC 그룹 쪽에서는 그냥 아니 뭐 원래 드리는 거다. 우리는 원래 뭐 이렇게 상 당하시면은 떡 갖다 드리듯이 우리는 네. 빵 회사니까 빵 갖다 드린다. 아 근데 빵 만들다가 돌아가신 그게 분한테 이제 이게 공감이 안 되나? 할 짓입니까?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뭐 예를 들면은 아무리 이게 루틴하게 그냥 일상적으로 네. 이루어진다고 해도 한두 사람 정도는 이거 갖다 주면서 좀 위화감을 느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빵 회사에서 그 빵을 만들기 반죽하기 하다가 사망을 하게 그렇죠. 됐는데 20대 진짜 예, 인생 젊은- 창창하신 분이 지금 예.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회사들이 이게 그냥 단편적인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정말 사람의 소중함, 그 인명의 중대함 이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종합적인 지적을 사실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